사상 최악의 폭염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 홍천은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41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39.6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 발생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그리고 심경원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인사를 간밤에 더위를 잘 보내셨나요? 해야 될 것 같은 만큼 너무 덥습니다. 기상 전문 기자인 김 기자에게도 그렇고 또 기상학적으로도 그렇고 어제는 상당히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폭염사가 다시 쓰여진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역대 최악의 폭염이 예.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세대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견을 했네요. 예, 그것이 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랬네요. 어제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어제 강원 홍천이 41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그간 비공식적으로는 40도를 넘는 지역들이 종종 있었는데 공식 기록으로 40도를 넘은 지역은 어제가 처음이었고 또 어제 공식 기록으로 지난 1942년 8월 1일 날짜까지 똑같습니다. 이 예. 대구에서 40도를 기록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76년 만에 경신이 됐었고 이 40도를 넘은 지역이 홍천을 포함해서 5곳이나 될 정도로 되게 많았죠. 예, 전례 없는 폭염이 그러게요. 어제 강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지구 온난화가 대두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40도라는 기록은 좀 불멸의 기록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어제 그야말로 좀 유례 없는 폭염이 강타하면서 이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 역시도 이 39.6도를 기록하면서 111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날로 어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반도 주변 공기 흐름 자체가 워낙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제와 똑같은 날씨가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문제가 좀 되는 것은 어제 워낙에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밤 사이에 충분히 열기가 식지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서울 같은 경우는 아침 최저 기온이 30.3도를 기록하면서 이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이 그것도 첫날이었죠. 예, 사상 처음으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기록이 갱신이 되고 있는데 아침 기온이 이렇게 높게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낮으로는 아주 극심한 폭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 최저 기온이 27.2도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0.3도니까 그러니까 한 2도에서 3도 가까이 높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록을 또 경신할 네,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1도. 어제와 똑같은 기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어제처럼 비슷한 정도의 열기가 지면으로 가해진다면 오늘 또다시 최고 기온이 경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예. 이 홍천이 41도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도 오늘 또다시 경신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역사의 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병원 찾는 분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네. 그렇게 더운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폭염 덥습니다. 덥습니까? 네. 그 폭염 때문에 찾는 분들 많으시죠? 많습니다. 예. 일단은 이랬던 적이 없으니까 너무 길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도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오는 일사병이나 열사병도 문제지만 사실 이게 지속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요. 실제 외래에는 장염 환자분들도 많고요. 예. 또 여름 감기, 냉방병, 게다가 당뇨나 고혈압처럼 지병을 앓던 분들이 이게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군요. 문제인데요. 일단 이제 햇빛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가볍게는 일사병으로 오겠지만 심하게 열사병으로 응급실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예. 굉장히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더위에 계속 오랫동안 무방비로 노출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내 체온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 좀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나요? 우리 체온이 보통 성인은 36도 5분 정도 되고요. 예. 어린이 같은 경우도 37도를 보통 안 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열이 발산을 해야 되는데 밖의 온도가 더 높다 보니까 우리 중심 체온보다 더 높다 보니까 열이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 체온 조절하는 중추, 생체 리듬,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고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지속됐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뭐 장기 건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감염성 질환, 또 세균이나 곰팡이는 또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덥다고 해서 무슨 온열 질환만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합병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쵸. 심각하군요. 어쨌든 역대 최악의 폭염 때문에 온열 환자, 사망자 저희가 늘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사는 좀 없었으면 하는데요. 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아무래도 이 기록적인 폭염이 장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 예.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자가 계속해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야말로 사람 잡는 더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상청 역시 이번 폭염이 이 단순히 더운 것으로 이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 목숨,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31일까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300여 명이 이 열사병과 탈진 등으로 이 병원을 찾았고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뭐 약 한 150명 정도가 정도가 심해서 지금 중환자로 파악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011년 이 폭염 온열 질환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이 이거 역시 또 새로운 기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뭐 유형별로 보면 열탈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열사병, 열경련 순인데 대부분 야외 활동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를 보는 게 사실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축도 그렇고 농작물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 피해 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무래도 폭염으로 가장 큰 피해는 농가와 또 양식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닭 한 300여 마리가 그리고 오리 15만 마리, 돼지 13,000여 마리, 그러니까 총 합해서 한 315만여 마리의 가축들이 이번 폭염으로 폐사를 한 것으로 집계가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예. 양식장 역시 타격이 큰데 이 전남 한평 등지에서는 돌돔 6만 5천여 마리가 이 급격히 올라간 수온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동해는 그나마 좀 수온이 낮은 편인데 이번 워낙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연안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양식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단 뭐 7월에 들어서만 전국의 이 아파트 정전 건수가 91건으로 지난해 대비 한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노후된 아파트에서 급격한 전력이 사용이 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온열 질환 얘기를 할 때요. 온열 질환이 아까 지금 그 김재훈 기자가 얘기해 줬습니다만 뭐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뭐 열경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 어감 자체는. 네.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병이고요. 사실 공통적인 거는 열, 그러니까 열 이 때문에. 기온 때문에 오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겪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탈진되고 기운 없고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약간 메스껍고 이게 이제 일사병이고요. 일사. 이게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장기간 뭐 노동을 계속한다든지 대개 열사병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다 오는 경우보다는 이제 심한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그 기온이 높은 실내에 갇혀 있는 경우 이런 원인이 경우 확실하군요. 그렇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열사병인데 사실 열사병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네. 위험한 상태고 문제는 응급처치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빨리 체온을 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이제 뭐 그늘로 옮긴다, 옷을 벗긴다 그런 것까지는 공통적이고 또 이제 아이들 열날 때처럼 이렇게 찬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일사병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발한 작용이 남아 있어서 피부가 촉촉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사병일 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수분 공급을 빨리 해주는 게 좋은데 네. 문제는 열사병일 때는 이미 의식도 거의 확실하지가 혼미한 않고 상태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이라든지 체온 조절 작용이 완전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 수분 섭취를 한다고 물을 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이때는 반드시 응급실로 옮겨서 수액 치료를 통한 그런 이제 수분 그러니까 공급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그럴 때는 일단은 뭐 찬 것으로 뭐 피부에 좀 대서 네. 열을 낮춰주는 거 말고는 하면 안 근데 되는 이제 거라는 얼음 같은 거죠? 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얼음은 혈관을 너무 수축시켜서 오히려 예.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 위험할 수 있고 혈액순환이 잘못되게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찬 그냥 물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열사병 의심되거나 이럴 때는 빨리 이제 119 해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 열나면 항상 지금 김나연 앵커 말대로 몸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네. 무조건 차갑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열사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네. 거네요. 그러면 열사병이나 뭐 열탈진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이 없이 좀 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하게 보면 증상에 되는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거죠. 만약에 이제 뭐 근육 경련이 나타나면 열 경련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냥 탈진 상태면 열 탈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상태가 심각한 상태, 의식도 없고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이제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질환자가 발생했으면 네. 119를 먼저 부르는 게 중요하고 네. 평소에 또 뭐 자가적으로 이게 좀 예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수분 섭취 하는데 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온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체온 조절 기능이 노인이나 유아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면역력, 체온 조절 능력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더워지면요? 경우는 사실은 가능하면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꼭 외출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뭐 자외선 크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양산을 양산이나, 쓴다든지 예. 모자를 쓴다든지 그리고 피부도 웬만한 이제 복사열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가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더워서 이게 그 욕조 같은 데 물 받아놓고 네. 들어가 있는 건 어때요? 글쎄요, 그것도 좀 그 위험한가요? 일시적으로 아니요, 뭐 땀을 많이 내지만 않으면 위험하지는 않고요. 물을 이제 샤워를 자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수분 증발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온열 질환도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만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많이 켜고 해서 그렇죠. 또 냉방병에 걸리는 상황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위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것들이 뭐 면역력이나 이제 질병 악화나 이런 거 말고요. 최근에 이제 뭐 여름 감기다, 냉방병이다 해서 예. 기침이라든지 뭐 콧물이라든지 알레르기 증상을 위주로 오시는데 이런 경우 사실 에어컨을 또 아예 안 켤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26도 정도 켜놓고 이게 네. 지속적으로 원래는 켜는데 5도 이상 차이 나지 말게 하라가 이제 지침인데요. 그럼 35 문제는 너무 이제 기온이 35도 높으니까 있잖아요. 예. 최근에는 이게 10도 이내로 가능하면은 10도 이상 차이는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더운 것도 나쁘고 너무 추운 것도 나쁘지만 예. 사실은 이 체온 변화가 심한 건 더 나쁘거든요. 아, 이게 추운 데 있다, 그렇죠. 시원한 데 있다가 갑자기 더운 데 나오면 맞습니다. 그때 몸이 받는 반응이 안 그리고 좋다는 거죠. 더운 데 있다 갑자기 시원한 데 와도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을 수 있어서요. 예, 얇은 담요 같은 거를 좀 덮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여름철에 걸리는 감기가 유독 좀 오래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 그게- 왜 이렇게 좀 오래 가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겨울철보다 좀 덜 걸리는 대신 한 번 걸렸을 때 네. 이게 이제 여름철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면역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겨울철에는 주로 우리 질병이 바이러스에 의한 게 많아요. 네. 독감도 그렇고 뭐 장염도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많은데 여름철에는 주로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심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그 김재훈 기자가 최악의 폭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참 사람 몸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최악이란 말이 참 수식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좀 또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한반도에서는 이 세 가지의 열기가 경로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중하층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보통 매년마다 이 장마 전선이 물러나고 장마가 끝난 뒤에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이 무더위를 몰고 오는 기단인데 문제는 지금 대륙에서 발달하고 있는 열적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 같은 경우는 기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아닙니다. 이 기단은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 최근에 그러니까 2000년대 가 넘어가면서 종종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단이 한반도 상공을 완전히 덮다 보니까 마치 이 소뚜껑을 씌워 놓은 것처럼 열기가 빠지지 못하고 계속 이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는 겁니다. 예. 2016년에도 이
열기단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8월에 사상 최악의 8월 폭염을 몰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 기단이 앞으로는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상 40도를 넘긴 가장 주요한 원인은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이 동풍이 가장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바닷바람이 산을 오를 때는 산을 예. 타고 오를 때는 100m당 0.5도씩 기온이 하강을 하는데 산 정상부에서 수증기를 모두 떨어뜨리고 건조한 상태로 산을 내려올 때는 단열 하강하면서 100m당 1도씩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열풍이네요. 네, 일종의. 그야말로 예. 이 고온 건조한 열풍으로 바뀌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뜨거운데 이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이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던 것이고 특히 어제 이 동해 지역이 기온이 30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산맥 바로 넘어 홍천이 41도. 그러니까 산맥을 사이에 두고 기온 차가 11도가 나게 됐었는데 이 때문에 이 덥기로 유명한 대구보다 서울이 더 더웠던 이유도 이 산맥을 넘어오는 열풍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사실 대구도 가장 덥다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분지나서 이제 그 넘어오는 그 열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열이 갇혀서 덥다라고들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런 현상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서울보다 더 낮았던 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대구가 분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쪽이 다 그렇잖아요. 기후적으로 하양, 뭐 네, 경산다. 기후적으로 더운 지역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동풍이 들어오게 되면 태백산맥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 수증기를 떨어뜨리고 건조한 공기로 변한다고 했는데 네. 이 가파른 경사를 오를수록 더 이 기온이 수증기를 더 더 빨리 올라가겠네요. 떨어뜨릴 수 있고 아. 더 건조하고 더 고온의 열풍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백두대간 쪽에서도 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바람이 주요하게 됩니다. 늘 제가 김재훈 기자랑 이렇게 날씨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죠. 여쭤보는 질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 겁니까, 그럼? 네, 뭐 일단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뭐 다음 주까지도 이 극심한 더위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 이 정도의 더위가. 예, 일단은 뭐 이 정도 더위까지는 아니고 내일은 일단 38도가 예보되면서 오늘하고 비슷한 더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한 2에서 3도 정도 하강을 하면서 지금 수준의 더위보다는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예. 여전히 뭐 35도를 웃도는 그러니까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적응하는 게 웃긴 게 참 40도를 찍고 나니까 38을 하니까 되게 좀 덜 더워 보이는 느낌이 그러게. 나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네. 그래도 건강에 있어서 이것만큼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더위에 가장 심각한 게 일사병과 열사병일 텐데요. 우리가 사실 열사병이 바로 오기보다는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뭐 좀 어지럽다든지 갑자기 무기력해진다든지 뭔가 없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뭔가 내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꼭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똑같은 더위 그리고 똑같은 세균에 노출이 돼도 결국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분 섭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또 과일이라든지 신선한 채소 많이 섭취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요즘 식중독도 굉장히 발생률이 먹는 높기 것도 때문에 조심해야 돼서. 네, 개인위생, 손위생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재난 수준에 달한 이 폭염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예고했다는데 이 내용 뭐 좀 짚어볼까요? 살짝? 네, 일단 뭐 정부가 이번 폭염이 뭐 재난 상황으로 중대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관련된 법안들을 뭐 좀 처리를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그리고 심경원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